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하는가.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대구에는 대구시장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진보 계열의 교육감 후보도 있는데요.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셨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오늘 인터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무 대구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임성무입니다. 야, 근데 딱 보면 학교 선생님 출신인가 아니면 운동가 출신인가 아니면 행정가 출신인가 정치인 출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게 초등교사의 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교사 온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다양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초등교사 출신이시고 전교조위원장도 하셨죠. 네, 지부장을 했고요. 지부장 했었고. 네, 해직교사였고. 예. 네, 40년 평교사로만 쭉 이제 하고 2월 28일자로 이제 정년퇴직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는 현직 교육감이 강은희 교육감인데 이제 원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했죠. 그렇죠. 뭐 여가부 장관도 하고 박근혜 정권 정부. 네네. 그리고 재선까지 했는데 이번에 이제 3선 도전하고. 그렇죠. 3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교육감이라고 지칭하는 이제 강은희 교육감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라고 하는 이제 임성무 후보 간의 이제 경쟁 1대1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까? 지금 뭐 서중년 전 서구청장을 하셨던 분이 뭐 이게 막 선거마다 출마하시는데 이번 또 교육감이 출마하셔서 현재는 3파전. 3파전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뭐 민주진보 보수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거의 뭐 1대1 2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연동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 선거의 어떤 그 득표율보다 교육감 선거 득표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거기서 항상 멈춰 있었잖아요. 뭐 시장 같으면 40%에 멈춰 있거나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선거에는 한 38.38%를 받았지만 그 전에 민주진보 계열이 38% 받았다. 그렇죠. 20일 선거 운동하고도 그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진보 계열이 항상 투표를 하면 한 40%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8년 전에 후보가 이제 그 진보 후보가 좀 나눠지면서 이제 둘을 합쳤으면 거의 60%로 당선될 수 있었던 아쉬움이 항상 대구에는 남아있죠. 몇 년도라고요, 그게? 8년 전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 직후. 2018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민주진보 계열이 단일 후보였으면 무조건 교육감 당선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강은희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정치 투표하고 교육감 투표는 좀 다른 게 원인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야기가 많지만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은 이제 주로 투표를 또 많이 하기도 하니까 학부형들에게는 정당보다는 누가 더 교육적이냐 하는 데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이제 전 총리가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이면 민주진보 계열이 김부겸과 예를 들어서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투표장에 가면 시장 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높아지죠. 지금까지 이제 교육감 선거의 제일 단점은 인지도잖아요. 주로 이제 후보들이 오랫동안 예를 들어 강은희 교육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 전에 우리 우동기 그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뭐 총장도 하셨고 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인지도가 높지만 이제 저 같은 뭐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낮은 데 비해서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의 시장 후보의 인지도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지지율도 엄청 높아지니까 어느 때보다 또 1대1 구도로 가면은 또 이 민주당의 선전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감 선거가 뭐 정당 뭐 추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고 경기교육감 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안민석 이제 5선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두 사람이 계속 사진 찍으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소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유권자는 지금 현재
시장 후보와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지역사회의 어떤 대구를 바꾸려고 하는 그 열망이 대구 교육도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김부겸 지금 이제 그 전 총리가 요즘 뭐 대구 민심을 휩쓸고 있다. 대단합니다. 당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역결집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들뜨지 말자 뭐 이런 또 경계심도 있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구에? 제가 이제 가장 서민들이 막 모인다는 그 달성공원 앞에 번개시장 새벽 시장이라고 하죠. 새벽 시장. 그 새벽 시장을 한번 갔는데 자기를 알리려고 온 후보들이 대부분 다 그 민주당 후보들이었어요. 물론 뭐 그 대구에서 유명한 우리 이진숙 그 후보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그 반응이 굉장히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가면서 처음 이런 선거 운동을 해보는 경우니까 혹시라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데 전혀 1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오히려 막 가면 화이팅 하고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응원하는 분들도 저도 꽤 많이 만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임성무 후보가 이미 후광 효과를 좀 얻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옷을 이제 파란색으로 입고 가긴 하지만 어떻든 뭐 무슨 당이냐 이러므로 교육감 보고 뭐 정당 아닙니다. 당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아니 옷 색깔을 뭐 추정을 하시면 이러면 화이팅 이러고 가시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럼 이번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선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임성무 후보는 인지도가 상대로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좀 이제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아마 김부겸 후보의 어떤 정치적 바꾸는 정치 지형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김부겸 후보가 이제 그 박정희를 거론하면서 사실 약간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죠. 그 비판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정교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으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김 총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좀 가도 제가 또 왼쪽을 굳건히 지키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뭐 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는데도 김부겸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뭐야? 뭐 이런 이야기는. 홍 총장님은 또 워낙 또 지역에서 대구 시민이 아니다. 난 서울 시민이다. 이 말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막 확 그냥 뒤집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 말만 안 하고 그냥 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나는 대구 시민이 아니다. 이 말씀 때문에 물론 뭐 저희들이야 당연히 비판해 왔지만 아마 약간 그 대구를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 노선을 가고 있는 것은 전통적 면이든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선거를 주도해서 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역에서 저희들이 잘 참고 있죠.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능하면 비판을 조금 비판하면서도 그렇게 세게 지금 어떤 대구를 바꾸는 큰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대구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확실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이 뭐 70% 80%였다. 뭐 민주진보는 한 20, 30%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구 이번에 확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은 확실히 있습니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노인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반월당 내려가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엔간하면 욕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아주 명함을 잘 받고 또 뭐 찾아와서 열심히 해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 보면은 변화에 대한 열망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타나는 여론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역결집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좀 우려는 하긴 하지만 그런 역결집이 뭐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임성무 대구시 이제 교육감 후보 민주진보 계열 후보인데요. 지금 뭐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육개 삼개 통쾌하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대구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 열망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하기 때문이냐 그겁니다. 아니면 국힘 저 꼬라지 진짜 보기 싫다. 아유 저것들 진짜 이번에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이 더 강하냐 어떤 쪽입니까?
두 가지 그걸 뭐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이재명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네.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 천재 아닌가?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싶을 만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이 뭐 진짜 좌충우돌 뭐 네. 엉망이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겹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제 운동 네. 성향이나 네네네. 임성무 후보의 이제 삶의 궤적을 보면 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네네네. 더 민주적이고 네네네. 중도 확장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철학을 네네. 꿋꿋하게 이렇게 한 길로 걸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측으로 너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까? 네. 근로자의 날이라고 좀 쓰지 마라. 노동자라고 좀 부르자. 이렇게 저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칠 때마다 그 깝깝한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맛을 본 거죠. 아, 대통령이 정말 잘하니까 뭐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기다려주는 맛이 있습니다. 예.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뭐 오른쪽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막 좌충우돌하는 건 아니다. 이분이 뭔가 나름 계획을 갖고 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주변 분들한테 꽤 많고 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성무 후보가 이제 교육감이 됐을 경우에 네네네. 원래 살아왔던 이제 삶의 길은 원칙주의자인데 네네네. 이게 이제 기존의 제도나 질서나 또는 네네.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계의 주류 사회는 네네네.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네네. 그 이분들과 어떻게 손잡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네. 자 국정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걸 우리한테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칙을 지키면서도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넓힐 있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성무 교육감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제 같이 정교조 활동을 했던 우리 교육부 장관, 최교준 교육부 장관이 뭐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뭐 네. 나름 친한 척 제가 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좀 섭섭한 게 꽤 많거든요. 예. 섭섭하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장관한테 좀 말을 좀 해라. 왜 장관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약간 대통령을 이제 변호하죠. 두 장관님하고.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뭐 비판을 받는 점 중에 하나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공약을 한꺼번에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의제가 뒤섞였잖아요. 네. 의제가 뒤섞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뒤죽박죽 된 면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주 의제 관리를 아주 잘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도 이 선거가 끝나고 이제 곧 교육부가 이제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했던 5.3일 교육개혁안을 좀 벗어나서 한 7월, 6월 말 7월쯤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연구 용역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좀 종합적으로 교육을 전체적으로 판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저는 뭐 듣진 않았지만 제가 혼자 이제 정세 분석을 해보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교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네. 교육은 뭐 다 부모들이 다 자기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섣불리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막 던졌으면 저 정교조가 저런다라고 할 거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안을 내놓으면 저것도 설익은 안을 막 내놓는다고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우리 교육판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면에서 약간 많은 아마 교육 단체들 또 저처럼 진보적인 사람들도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체 분석이 정확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네네네. 백년지 대계로서 이번에 바꾸는 것은 네네. 완전히 원판을 바꿔야 하고 그럼요. 대전환 대도약의 네네네.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섣불리 내지 않는다. 좀 네네네. 기다려 보면 네네네.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제 교육으로 가면은 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셔도 기대하고 좋을 것 있습니다. 같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네네. 교육감이 됐을 경우에 기존의 네네. 질서와 체제에 대한 네네. 것들을 네.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교육 행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도 이제 임성무 교육감 후보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대구시 교육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아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편향적이거나 저는 뭐 진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다양한 학생들 다양하게 성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자기의 속도가 있고 자기의 발달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교육은 그걸 돕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진보다. 그럼 진보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교육을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이지. 민주시민교육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상으로 보수 진보를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토의되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고 학생들과 또 충분히 토의하면 우리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충분히 논쟁하고 토론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 뭐 그런 게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진보적인 것하고 교육이 삶을 가꾸는 교육. 그게 진보라면 뭐 저는 진보라고 해도 좋고요. 교육에 뭐 정치적 이념을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 실제로 이제 교육감을 맡게 되면 지금 대구시 교육행정 공무원 또 학부모 학교에 있는 교사 교직원 다들 이제 지금 임성무 교육감 겁을 내고 있을까요? 와 이제 진짜 민주주의 하면 하겠네. 완전 기대한다 이런 분위기가 될까요? 어제 저희 이제 한 20년 선배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다 교육장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도 처음에 교육청에 할 때는 임성무 저 오면 저 큰일 난다. 저 깡패가 한 명 온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 아니냐. 운동 온다. 이렇게 겁을 먹었는데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임성무가 얼마나 부드럽고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세 분이 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좀 많이 싸웠거든요. 보수적인 교육 행정가들도 인정하는 임성무 후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원리 정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각자 원하는 방향대로 교육이 얼마나 공적 영역에서 이것을 이제 구축해 주느냐는 게 핵심이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진 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강은희 교육감 체제 이제 8년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정말로 공적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주시죠. 강은희 교육감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8년을 겪으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저분은 처음에 이제 정치인이다. 아니다. 전 정치가 아니에요. 저 사업가다. 저분은. 이렇게 규정해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은희 교육감의 어떤 행적을 보면 거의 회사 사장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학교 우리 비정규직 그 노동조합들이 지금 그전까지만 해도 교육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쁜 교육감. 교육감이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부르던 분들이 전 나쁜 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몇 년 안에 일어난 말의 변화거든요. 나쁜 교육감하고 나쁜 사장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해. 강은희 교육감은 또 누가 물어요.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을 때 강 교육감은 너무 자기만 이렇게 돋보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면 알죠. 강 교육감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을 보면은 강 교육감은 항상 눈에 탁 띄는 옷을 입죠. 컬러가 아주 강합니다. 컬러 강하죠. 그걸 탁 입고 주변 사람들은 어둡죠. 그게 이제 우리 교육에 가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빛이 나야 되고 아이들이 빛이 나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자꾸 교육감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업가니까 뭔가 이렇게 튀는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놓은 게 이제 IB 교육이에요. 이제 뭐든지 막 1등 해야 되고. IB 교육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있죠. 그러니까 논술, 토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바칼로레아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외교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외교관 자녀들이 나라를 옮겨 다닐 때 교육 과정이 다르면
대학 진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통일해서 만든 교육 과정이 이제 IB입니다. 스위스에 이제 본부가 있고 그런 교육 과정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IB 교육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요. 우리 입시 경쟁 교육이 나빠서 그렇지 교육 과정이 나쁘지 네, 않아요. 예, 예. 교사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강은희 교육감이 한국 교육의 어떤 모순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데 그게 이제 입시 경쟁 교육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지식 중심 교육이라든지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강 교육감은 그런 걸 비판하지 않고 어느 날 IB를 탁 데리고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지고 튄 거죠. 네. 튀니까 강 교육감을 검색하면은 다 따라오는 그 용어가 IB 교육입니다. IB 교육이 뭐 그러면 약간 엘리트 교육 같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IB 교육은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니 우리나라의 그 일반 학교 학생들은 지금 현재 기존의 입시 경쟁 그 시스템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네. 평가 시스템으로. 그런데 I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에 있는 IB 전공을 하고 자격을 얻은 친구들이 가는 대학과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려면 최저 수준을 그 수능 최저 점수를 유지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 보니까 이제 IB 교육이 갖고 있는 이제 현실과 모순에 맞지 네.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권 교육화되어 있다. 그러면 강은희 교육감이 스스로 돋보이는 방식으로 교육 행정을 하고 있으면 그 네네. 결과가 네. 돋보인다는 것은 아이들도 돋보이고 대구 교육도 돋보이고 네. 대구 시민들도 돋보이고 네. 그러면 대구 전체가 교육을 포함해서 네, 대구 네. 지역 사회는 네. 대한민국에서 매우 모범적인 그렇죠. 이상적인 다 그리고 배워가야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IB 교육을 대구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타 교육청에서 이제 배우러 오는 교육청이 있긴 해요. 네. 이제 오기도 하고 한번 조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교육청이 많아서 뭐 그부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IB 교육이 특권 교육이 된 거는 교육청에 수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여기에다 이제 몰아주면서 생기는 일반 교육 과정에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요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네네네. 쉽게 좀 풀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청렴도 문제는 어때요? 사업과 관련된 것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교육관과 관련돼 있는 주변 네, 인물들이 네. 사업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것은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네. 어쨌든 이것은 이제 검증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이야기를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소문을 듣거나 뭐 제보를 일부 듣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예. 또 뉴스에 기사화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청렴도 문제가 어떻든 어떻느냐, 도덕적으로 어떻느냐, 강은희 교육감이 일단 뭐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 이제 크게 드러나서 네. 문제를 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소문으로만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소문을 이제 드러내려면 그 사실은 뭐 후보가 드러내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사실 언론이 조명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서야 뭐 제가 발언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심하는 정도로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강은희 교육감 체제에서 이건 진짜 네네. 아니다라는 걸 하나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떤 겁니까? 이제 시민들은 실제로 이제 투표 행위를 하지만 네네네. 뭐 교육청이 어떻게 지금 뭐 학교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당장 뭐 내 지금 자녀가 학생이 아닌 사람들 사실 잘 네네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사실 투표를 하거든요. 지금 강은희 교육감이 아까 이제 돋보이려고 한다라고 네. 이야기, 돋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은 어디서 완성돼야 하냐면은 교실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네. 교실에서 완성이 될 때 그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학생의 성장 발달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이 너무 돋보이려고 하는 정책, 지표로, 통계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걸 이제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어떤 약간 화남
네. 화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평교사 출신으로서 교육감에 이제 출마한 경우가 뭐 대구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장 저에 대한 기대. 저 사람 뭔가 현장을 알 거야 하는 게 있고요. 우선 가장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예산을 이제 엄청나게 쓴 거잖아요. AIDT예요. 디지털 교과서. 네. 뭐 검색하면 두 번째 이제 지적하는 문제인데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에서 한 9% 정도, 10% 정도 채택률이 있어요. 이주호 장관이 굉장히 밀었던 정책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교육청들은 대부분 다 교사 학교 자율에 맡겼어요. 근데 대구만 거의 100% 가깝게 채택을 했어요. 그 예산이 한 15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활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활용률이 9%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은 다른 데는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대구는 쓰지도 않을 사람들이 다 쓰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평균처럼 썼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이 거기에 다 몰리면서 실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 학교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은희 교육감이 뭐 연구, 시범학교, 뭐 공모 프로젝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예산이 이제 기본 예산을 줄이고 그 특별 예산을 잔뜩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학교에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성과가 누가 나느냐 하면은 교육감이 우리가 이런 교육대에서 이런 교육대에서 이런 교육대에서 막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는 그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네. 그럼 실제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럼 실제 그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어떤 교육의 성과가 페이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좀 속이는 거죠. 네. 종이 보고서만 잔뜩 이제 실제 교육의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내가 이러려고 지금 봉사하냐. 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걸 열심히 했던 교사들이 그 다음에 자기 그 역할이 오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죠. 진짜 좋은 교육이었으면은 뭐 지원만 해주면 더 잘하고 지원 안 해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교육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임성무 지금 대구시 이제 교육감 후보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네네. 왜 내가 강은 이 현 교육감에 비해서 더 낫다. 이렇기 때문에 나를 좀 지지해야 한다라고 호소할 때는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을 저는 뭐 강교육감을 뭐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어떻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핵심 공약이 뭐냐, 1번 공약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떤 좋은 교육 정책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교실에서 완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가 우뚝 서 있어야 되거든요. 교사가 열정을 다해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받는 월급의 8, 90%만큼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사들이 이제 아주 소극적인 저항 같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적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게 뭐 그걸 대부분 일 안 하려고 하죠,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권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네. 또 현장 체험 학습을 내가 가서 혹시 아이들이 다치면 학부모 민원이 왔을 때 교육청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법도 부족하다고 계속 교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감이 좋은 정책을 낼 게 아니라 지금은 교사들을 되살리는 거다. 살려서 바로 세워두면 그렇게 교사들이 내가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이 교사들이 저절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죠. 이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왜 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공약을 내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약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 공약은 교육감이 된 뒤에 내가 충분히 논의해서 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교육감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할 공약은 그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네네. 첫 번째 교사가 일단 일어서야 하고 그럼요. 그 교사를 통해서 네네. 학생들이 돋보여야 한다. 이런 방향에 대한 호소가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유권자 반응을 이끌어냅니까?
일단은 설명하면 처음에는 사실은 뭘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딱 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리에서 만나는 이 교사들의 불만이 아마 시민사회가 쭉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교사 가족들, 친인척, 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한테 내가 혹시 교육감 될 거다. 그러면 딱 공약 하나를, 정책을 하나 제안해봐라. 그러면 기사님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으냐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놀랍게 기사님들이 교사들을 이렇게 힘을 실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교사 부부가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 그렇죠. 이다. 그리고 이제 퇴직 이후에 연금만 하더라도 노후가 진짜 탄탄하게 보장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서희초등학교 사태 이후에 와, 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매몰차게 좀 그렇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좀 많이 해왔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반성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이 교육 살리려면 학생 중요한 거 다 알겠는데 교사가 중심을 가지고 쭉 서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도 확산이 확실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교육청이 그 일을 먼저 할 때 교사들이 교육청에 흔쾌히 정책을 뭔가를 해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이런 걸 냈어요. 교육 정책은 교사들이 하자는 것. 학생들이 해달라는 거, 학부모들이 해달라는 걸 해야지 교육감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사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 정책은 일몰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50% 이상은 동의가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몇 개 학교가 성과를 낸다고 그게 교육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교육청의 정책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 700여 가지 정책 과제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하려면 그만큼 공문이 생산되고 보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은 언제 하느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업무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수업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수업한다.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했다가 또 어떤 뭐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혹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내한테 돌아올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육 정책도 교육감이 하고 싶은 정책.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놓는 공약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최소한 3개월 아니면 길면 한 6개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공약을 완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사들한테 자,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정책을 수기 과정 중에서 결론을 냅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데 뭐 소극적으로 나선다든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복지 혜택 최장 누리자라고 해서 또 좀 일단 이심이 발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교사가 되려고 할 때 교사들이 이제 굉장히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는 굉장히 낮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자기 실력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갔던 친구들의 임금과 자기 임금을 비하면 형편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교사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나쁜 교사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선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믿어주고 교사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 지역사회가 지지해주면 저는 교사들이 열정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있겠죠. 뭐 임금이 부족하다든지 수당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교육부 장관과 또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려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임성무 교육감 후보를 보면 뭐 교사는 직접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것도 정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교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진짜 임성무 후보를 밀고 이번에 한번 바꾸어서 교사를 중심에 세워놓고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의 결실은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도록 하자. 딱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렇게
이렇게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학교 행정력입니다. 공무직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학교 안에 이제 직종 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종 간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교사들은 행정실하고 다툰 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공무직 비정규직 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문화가 없어요. 협력해주는 문화. 그러니까 아니 뭐 선생님이 뭐 좀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선생님이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래 안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흔쾌하게 교육 주체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 교직원 전체가 모여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 자기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교육감이 해결해 줘야죠. 그래야 교육 역량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 과정. 예. 그건 이제 교육감에 대한 신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흔쾌히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저야 이제 40년 동안 평교사였고 또 교육운동가였으니까 이분들과 그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소통되고 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물론 뭐 제가 기대하는 100%까지가 되지 않겠지만 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 학교 협력 조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대구 같은 네. 경우에는 교육감무부가 아까 우동기 교육감 말씀하셨고 강은희 네. 교육감까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지도 높고 네. 또 정치인 출신, 네. 유명 인사 그렇죠. 이렇게 교육감을 계속 이제 해 왔습니다. 네. 근데 임성무 이제 후보는 평교사 출신이고 교육운동가인데 네. 야 이게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이제 낮은 상황에서 선거는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높여가시려고 지금 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정교조회 안에서 약간 정책통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성명서를 썼고, 네. 그 다음에 뭐 방송에 CBS나 MBC에 한 2년씩 고정 출연도 하고, 그리고 영남일보에는 영남일보 칼럼도 오래 쓰셨더라고요. 10년간 이야. 빠짐없이 썼잖아요. 예. 그래서 검색만 하면 막 제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정치 고관여층들이에게는 이제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반 시민들에게 먹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후원회나 선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각계각층의 리더 분들을 모시고 이제 후원회도 구성하고 선대위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대 교육감에 출마했던 분들에게 이제 이분들을 다 모셔서 선대위원을 어벤져스급으로 이제 출범시켜야 될 게 제가 이제 과제고 실제 뭐 전 그 우동기 교육감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시길래 저는 심정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합니다. 하게 되면 그건 임생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야 우동기 전 교육감이 지방채도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중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쪽 편을 강은희 후보 편을 안 드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정적 지지로 저는 해석하고 언론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그래 말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전 교육감님조차도 대구 교육이 이래가면 안 된다. 제가 진짜 또 여기서 이야기하죠. 많은 교육청에 뭐 행정을 했던 고위직에 있었던 그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 교육장까지 하셨던 분들도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러면 대구 교육이 망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그 교육감을 바꿔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저를 교육감을 만들지 저의 뭐 어떤 노력이나 인지도로 제가 교육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야 뭐 시장에도 나가고 학교도 요즘 매일 학교 앞에 가서 등교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그 학생들 투표권도 없는데 거기서 인사한다고 무슨 되겠나 이런데 아니 투표권도 없지만 학생들이 주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등교 시간에라도 거기 가서 막 어른들한테 하는 것보다 학교 앞에 매일 가 있는 것이 또 좋겠다. 물론 또 선거 전략으로는 서동요 있지 않습니까? 서동 왕자가 선화공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소문을 막 냈던 것처럼 저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임성무 소문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름에다가 이랬었어요. 임성무 해가 무를 그렸거든요. 학생들이 막 그거 보더니 깔깔 웃고 뭐 이래요. 이걸로 밀고 갈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죽기 살기로 한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오고요.
예. 외관상 또는 정치적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선전이 대구 교육감 선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네네. 그것이 이제 임성무 후보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물꼬를 잘 열어놓으면 네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지도가 이제 높은 부분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부분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네네네. 하는 것은 무 괜찮네요. 뭐 무를 경상도말로 무시를 안 합니까? 그렇죠. 무시죠. 제 아들이 어릴 때 그 제자들이 저보고 생무시라고 이렇게 놀렸거든요. 아, 예. 그 임성무시 이래 부르더니 얘들 갑자기 선생님 다리는 무시다리 이러면서 생무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써먹을 줄 몰랐거든요. 야, 내가 무다. 좋은 무. 예, 좋은 맛있는 무, 신선한 무, 임성무. 무라고 하니까 총각김치도 생각나고 물김치도 생각나는데 어쨌든 네네. 임성무인데 네. 지금 이 방송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면서 네. 실제로 대구에서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가 바람을 일으키면 교육감 선거도 한번 일으켜보자. 연결만 딱 지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가는 구조인데 그럼요. 이게 좀 전략 전술적 그 선거 운동의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구가 바뀔 때 교육이 바뀌는 것이 마무리다,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지금 정말로 대구가 역대 어느 때보다 파란 옷을 입은 후보들이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네. 그것도 저도 이제 파란 옷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제가 민주당 후보인가 이렇게 착각할까 싶어서 걱정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과거 선거에 비해서 대구 선거가 이제 단일하게 아주 단순하게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교육감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다가 또 민주당 분들이 정말 열심히 동네를 다 누비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뭐 당연히 뭐 저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점은 제가 어디 가면은 저하고 같이 꼭 사진을 찍겠다. 아,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파란색 후보들이 예. 다 저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자기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요. 그 저는 오히려 겁이 나서 못 올리거든요. 아,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인데. 그래서 손을 들 때도 이제 보통 분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거 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이렇게 하거나. 사랑합니다. 뭐 이런 하트 이거밖에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요. 김 총리 일정을 잘 따라다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 2번 만났습니다. 2번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힘 후보들은 막 선거운동할 때요.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는 빨간 옷이나 그렇죠. 요즘은 이제 국힘 빨간 것이니까 흰색 옷 입고 이렇게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그 색깔의 유사성을 통해서 나의 지향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 요즘 뭐 좌파 빨갱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 세력이라고 하죠. 저 오늘 파란 넥타이 이렇게 메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빨간색은 아니지만 뭐 이 넥타이 메고 있다고. 이준석열 정권 때는 이거 메고 오면 막 그 꾸지람하는 분들은 많은데 요즘은 아이 뭐 넥타이 좀 컬러풀하게 맵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는 약간 그 넥타이 스타일을 오늘 이제 대구에 오시니까 대구에 있는 보수도 임성무 후보 좀 찍어라. 아이, 좋은 사람 찍는 게 교육감 선거지. 그렇죠. 그리고 8년 정도 했으면 됐지. 굳이 12년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요.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호소를 우리가 이제 뭐 평론가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론도 그런 여론 되게 많아요. 8년 하면 됐다. 이제 고마해라. 그 대구는 한 번도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8년 이상 삼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딱 8년 하고 이것은 더 하면 안 된다. 본인은 당신은 그때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할 일은 아니다. 권영진 시장도 딱 8년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김범일 시장도 딱 8년 했습니다. 그게 대구가 원하는 거. 저는 이게 전국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2년 하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 줄 서기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바꾸고 싶을 기에는 12년이 너무 깁니다. 대통령도 5년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그냥 8년 됐습니다. 12년 굳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지금 뭐 시민들한테 호소하면 설득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교육감 되어서 딱 8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되면 첫 공약으로 저는 딱 8년 하겠습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커옵니다. 뭐 자기가 무슨 중불난 인간이라고 그걸 12년 합니까? 그 지겹잖아요. 그 교사들이 볼 때.
저는 국회의원은 뭐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정직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도 저는 12년 길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구에 살고 있거나 대구 출신 이제 인사들이 또는 뭐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임성무 후보를 좀 돕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고향에 있는 친구들 뭐 다 이야기해야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군데 뭐 많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뭐 종영함 X도 있고 굉장히 많을 때 대구도 교육감 후보 한 명 괜찮은 후보 나왔다. 이번에 한번 확 좀 뭐 해보자. 대구가 DB질 때 막 교육청도 한번 DB 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이 소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뭐 후원금도 조금 보내주시면 풍족하게 선거운동도 실제로 뭐 전혀 풍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후원금 보내주신다고 해서 후원금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치고 할 것 같지 않고 저희들이 오늘 후원 계좌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구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탄생한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참에 민주진보 후보가 교육감까지 당선이 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와 원팀이 되어서 자, 대구 정치 지형 김부겸 전 총리가 행정혁신을 통해서 대도약 대전환의 시대를 열면 그 마지막은 교육이 받아 안겠다. 대구 교육도 전국에서 가장 잘된 그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임성무 교육감 후보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번쯤 우리 마음 좀 내서 전국에 있는 대구 경북 출신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이 좀 나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번 호소 한번 해 주십시오. 카메라 보고요. 제가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은 대구 교육 혁신을 가장 멋진 대구 교육 혁신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대구 정치는 현재를 바꾸는 거라면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대구의 현재와 대구의 미래를 동시에 바꿔야 대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구가 그 옛날에 그 명성들을 되살리고 뭐 홍준표 총리 말로 하면은 3대 도시가 4대 도시, 5대 도시가 됐다 그러는데 대구가 교육 도시만큼은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중에서 제일 다이나믹했다. 그 말씀은 기대 이상의 인터뷰였다. 이런 의미이고요. 임성무 대구광역시 교육감 후보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반드시 대구 교육감이 되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전파해 주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구의 김부겸 바람 교육감 선거에서 임성무로 이어지도록 여러분 많은 도움 주시길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몰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